안녕하세요. 지혜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몇 걸음이나 걸으셨나요? 아마 바쁜 하루였을 수도 있고 몸이 좀 무거웠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잠깐, 오늘 아침에 지하철이나 백화점 아니면 학교 현관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셨나요? 혹시 계단을 일부러 찾아서 오르셨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약 98%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선호하고 스스로 계단을 선택하는 사람은 겨우 2% 정도라고 합니다. 단 2%예요. 그리고 그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사실 이건 에스컬레이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 등 기대기가 편한 의자, 손 닿기 쉬운 곳에 놓인 과자와 음료, 여름엔 냉방, 겨울엔 난방, 배달의 판번의 탭으로 집 앞까지 오는 음식,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를 편하게 하려고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이 사실 우리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미국의 건강 저널리스트 마이클 이스터는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책 편안함의 습격에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편안함을 얻은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의도적 불편함의 지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간식을 먹는 것 좋으시나요? 저도 사실 간식 앞엔 약하죠.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낄 때 단순히 밥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청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과학자들은 자가 포식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풀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스스로 안에서 오래되거나 망가진 쓰레기를 직접 찾아서 치우는 것이에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처럼 몸 안에 오래된 더 이상 쓰지 못하는 단백질이나 세포 조각을 치우고 새로운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영양소가 줄어들, 즉 배고픈 상태에서 활발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2016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은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바로 이 연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거의 배고픈 순간이 없습니다. 밥 먹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간식, 간식 먹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점심, 점심 먹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저녁. 이렇게 계속 먹는 우리의 몸은 청소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엔 그랬잖아요. 간식이 있었어도 하루 3끼가 전부였고 밥 사이에는 배고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사실 몸이 가장 열심히 스스로를 정리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적당한 단식 시간을 두면 세포 속 쓰레기가 줄고 염증도 줄고 심지어 노화도 느려진다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단식이 아니라 밥 사이에 적당한 시간을 두는 것, 그것이 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신체의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엔 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배고픈 늑대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배고픈 늑대는 날카로운 눈을 가져야 합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주변을 예리하게 탐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가 항상 가득 찬 늑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죠. 눈도, 귀도, 감각도 점점 둔해집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안락한 환경에 오래 머물면 뇌는 자극을 줄이고 스스로 퇴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안주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엔 그랬잖아요. 길을 찾기 위해 사람에게 물어보고 숫자를 직접 계산하고 기억해야 할 것을 머리로 기억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대신해주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 뇌는 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이스터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편안함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 회복력과 창의력까지 약하게 만든다고요.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었고 집중했고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책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김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매년 겨울 아무리 추운 아침이어도 할머니는 새벽 6시에 일어나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깥 공기가 아직 얼마나 차가운지 코와 볼이 빨개지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천천히 산책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그것을 일부러 선택하셨습니다. 몸이 깨어야 하잖아요. 안에서 따뜻하게 계시면 편하긴 하지만 그러면 몸도 마음도 잠들어요. 할머니는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수도꼭지에서 찬물로 세수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겨울에 냉수 세수가 아직도 가능하다는 것, 그 자체가 몸이 아직 깨어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할머니의 건강한 일상은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스스로가 선택한 작은 불편함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인간은 바로 마이클 이스터 본인입니다. 이스터는 자신이 편안한 삶 속에서 알코올에 중독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편안했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 오히려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래스카 야생으로 떠나는 것을요. 2명의 동료와 함께 33일간의 술록 사냥 여정에 나섭니다. 냉난방도 없고 배달앱도 없고 냉장고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은 스스로 잡아야 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고독과 직면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33일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터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몸의 감각, 마음의 날카로운 집중력, 그리고 살아있다는 느낌 자체를요. 이스터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알래스카로 떠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깨달음은 단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편함 속에서 인간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편한 것만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한 것만 찾아가면서 삶의 불꽃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시절엔 그랬잖아요. 더운 날 에어컨 없이도 하루를 버텨왔고 추운 날 난방 없이도 이불 한 장으로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참 강했습니다. 그 강함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크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것, 밥 사이에 간식을 줄이고 배고픈 조금을 견디는 것,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는 것, 날씨가 좋지 않아도 짧은 산책을 하는 것,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길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 이것들은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깨어납니다. 절제는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스스로의 삶을 깨끗하게 지키는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아름다운 품격은 아직도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작은 불편함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불꽃을 켜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